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점점 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지지율 격차를 말하는데요. 지난 국힘당 대선 경선 이후부터 줄곧 1위 자리를 지켜오던 윤 후보가 마침내 2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박빙의 격차로 선두를 유지하던 윤 후보가 큰 격차로 쩍 하고 벌어지며 2위로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명실상부한 진짜 골든 크로스가 벌어진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6%포인트까지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 당선 전망에서는 이 후보가 41%, 윤 후보가 32%로 오차범위 바뀐 9%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0에서 22일 양일간 조사에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12월 2주차 대비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은 29%로 7%포인트 빠졌는데요. 두 후보 지지율 차이는 6%포인트로 이는 오차범위 밖 6.2%포인트에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포인트 상승한 6%,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의 지지를 받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40대 57%와 50대 50%에서 강세를 보였고 윤 후보는 60대 55%와 70대 45%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2030 세대에선 이 후보가 앞섰는데요. 20대에서 이 후보는 21%, 윤 후보는 18%로 30대에선 이 후보가 31%, 윤 후보는 19%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은 42%로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지난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 정권심판론 54%와 국정안정론 34%를 큰 차이로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국힘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거죠.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힘당 지지도는 급락했는데요. 민주당은 33%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지만 국힘당은 7%포인트 떨어진 28%로 나타났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의 항명파동과 이준석 대표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사퇴 등 당내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딴 실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편 대선 후보 가족 검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대통령의 위상을 고려할 때 후보자 가족의 검증은 당연하다는 응답이 68%,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28%로 조사됐습니다. 또 모름, 무응답은 4%였는데요.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선거 조직이 있었나요? 이거는 제가 봐서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가 아니고 낙선을 위해서 모인 선대위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이 윤핵관인이 어쩌고 네. 이야기하면서 하는 네. 것은 결국 윤석열 후보자가 특정인 몇 명의 말만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사실은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예.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 인상을 심어주는 말이에요.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장제원 의원 뭐 그런 분들을 지목을 했던데 과연 그 장제원 의원이 그러면 그 인터넷 언론사하고 실제로 그런 대화를 했는지 그걸 찾아냈나요, 누가? 그리고 장제원 의원에게 제가 몇 번이나 추궁을 해봤는데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빈집에 들어가서 도깨비 봤다고 소리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선대위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라고 봐요. 우리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께서 전시의 항명이면 즉결 처분이라는 말을 했던데 어쨌든 지금 전시 상황 맞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뭐 항명까지는 아니고 말대꾸를 한 정도인데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하고 빨리 앞으로 가야 되지. 그거 계속 이걸 가지고 일을 더 키우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새로 건드리고 뒤집어 엎겠다고 하다가 보면 벌써 선거 끝날 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복귀해서 선거를 돕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이 객관적인 상황은 스스로가 자꾸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소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사정이죠. 그리고 정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시 합쳐서 우리가 결국은 동지들이기 때문에 네. 합쳐서 가야 되는데 너무 돌아오지 못할 강을 자꾸 건너버리고 있는 다리마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사리판이 되어버린 국힘당 꿀잼입니다. 국힘당 최고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사실상 선대위가 뭐하는 선대위인지 모르겠다며 내용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23일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런 선거 조직이 있냐며 제가 봐선 대통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모인 선대위가 아니라 낙선을 위해 모인 선대인가 싶을 정도다라고 당내 분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그는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선대위를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그걸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만뒀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오로지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나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요. 또 김 최고위원은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냐는 취지로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누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냐며 전부 윤핵관이니 어쩌니 얘기하고 있다. 사실 윤핵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를 위해 윤핵관을 없애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대표로 당을 운영할 때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선거 때지 않나. 선거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만큼 한가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니까 현재 상황을 빨리 인정하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객관적인 상황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자꾸 소각하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정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시 합쳐서 우리가 결국은 동지이기 때문에 합쳐서 가야 하는데 너무 돌아오지 못할 강을 자꾸 건너버리고 있다며 다리마저 없애버리면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항명까지는 아니고 말대꾸를 한 정도라며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하고 빨리 앞으로 가야 한다. 계속 이걸 가지고 일을 더 키우고 더 나아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건드리고 뒤집어 엎겠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이준석 국힘당 대표는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간에 쌓여있던 울분을 터뜨렸는데요. 왜 자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혔습니다. 전혀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총괄본부장은 그러니까 임태희 실장이죠. 임태희 실장은 후보 3호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고 이제 얘기하고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장제원 의원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전 들어본 적 없고 조직본부장도 타격합니다. 부호용 대표. 조직본부장은 여기저기서 안 좋은 얘기 많이 들려온다고 얘기해요. 그 말을 그게 그날 이준석을 옹졸하고부터 시작된 그건데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윤석열 후보의 뜻이다 이렇게 내비치게 되고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금 움츠러들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아니 선대위 밖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나하나씩 딱 집어가면서 정밀 타격을 합니까? 내용을 알아야 우선 할 수 있는 건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모르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선대위가 돌아가겠습니까 그게? 대선 토론 3회를 하지 말고 7회로 하자라고 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갑자기 무슨 그런 제도 조금 변경한다고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토론을 이재명 후보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똑같은 게 저희 경선에서도 우리 후보가 토론이 약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지만은 우리 후보가 상당히 빠른 학습 능력을 보여주면서 토론을 잘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힘당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제대로 실어줬다면 당장 선대위를 해체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는 선대위는 해체 수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냥 해체하는 것이라며
선대위 해체론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선대위 지휘체계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리스크 대응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21일 상임 선대위원장직을 포함한 선대위 내 모든 직책을 사퇴한 이 대표는 이날 선대위 운영 전반에 대해 맹공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드린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저는 안 믿는다면서 김 위원장도 안 믿기 때문에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앞서 김 위원장이 선대위 전면 개편이 아닌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도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식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둘러싼 이른바 윤핵관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김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당내 교수 출신의 의원 8명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면서 불리한 전장에 아무 의미 없이 병력을 줄지어 투입하는 축차 투입을 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는데요. 그는 불리한 전장에 아무 의미 없는 병력을 줄지어 투입하는 것을 축차 투입이라고 한다며 윤석열 쿠데타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방어한답시고 병력을 축차 투입해 민주당 내 많은 스피커들이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장제원 의원을 윤핵관으로 공개적으로 지목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 대표는 선대위 내 아무 직책이 없는 장 의원 같은 경우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면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저는 장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한 것이다라면서 정치장교, 블랙요원에 빗대어 직격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정적인 인신공격에 대응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된다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쯤 되면 작전인지 진짜인지 저도 헷갈릴 정도인데요. 중요한 건 결국 봉합쇼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년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반드시 봉합쇼를 시도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까요? 아니면 신년 선물이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원내 지도부가. 근데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포함해가지고 당장 하자 그래 놓고 원내 지도부가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특검 법안에 이 범죄자들의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대출 이것까지 특검 법안에 담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안 담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산 이 내용도 특검 법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하자 그래 놓고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그 내용은 싹 빼놓고 지금 국회에다가 특검 법안을 제출을 합니다. 후보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이게 이런 법안을 제출할 때는 후보의 의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묻고 하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빠져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